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강대강 대치가 지방의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추적 징수팀을 만들어 악성 체납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어떤 성과를 낼지 세금 체납자들로 고심하는 지자체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1년 동안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140여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남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00여 명으로 피해 금액만 3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5일 밤 거제 칠천도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선장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 채택이 여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이 상정됩니다. 결의안은 안전성과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오염수가 창원의 바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당을 떠나 결의안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불신은 국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증대, 수산물 소비 급감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풍부한 수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창원시도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IAEA 보고서를 통해 과학적으로도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겁니다. 또 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괴담 정치를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비과학적인 내용들로 불안을 조장하고 근심을 키우는 결의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더 진중하고 무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반 토론을 마치고 진행된 표결에서는 제적 의원 44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25명으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항의 농성에 나섰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방류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지방의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악성 체납자의 탈세 방법이 진화하는 만큼 지자체의 고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체납고지서 발부나 전화 동료 등이 대부분이었던 지자체의 징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양산시가 지자체로는 보기 드물게 추적징수 TF팀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활동에 나섰는데요. 고질적인 체납자를 잡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화 무시는 기본.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짜증과 욕설도 일상적입니다. 아니 내가 돈 있으면 내는데 지금 돈 없어 안 합니까? 내가 알아서 돈 새끼면 나빠할 테니까 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번호판을 영차하고 명단 공개는 물론 가상화폐 압류 등 갖은 방법에도 버티고 숨기는 악성 체납자들.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자기는 이제 핑계 대고 납부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또 약속할 때 그뿐이고. 이런 수법 양산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강도 높은 추적징수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경남 최초로 전문 추적징수 TF팀을 구성한 양산시는 악성 체납자 감소를 선언했습니다. 특화된 이 팀은
특별 사법경찰관 자격까지 받아 명의 변경과 같은 범칙 행위까지 조사하고 검찰 고발도 진행합니다. 또 경찰 갑동으로 가택을 수색해 재산을 압류하는가 하면 심각한 경우 감치도 집행합니다. 이 감치 제도는 30일간 경찰서나 교도소에 신분을 구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을 낼 때까지 30일간 감치를 할 계획까지도 단행할 계획까지도 그런 각오로. 양산시 지방세 체납액 403억 원 중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1명,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도 4,041명으로 체납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하지 않는 이런 그 체납자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징수를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동안 국세 과세에 밀리고 한정된 인원으로 악성 체납자를 찾기 힘들었던 지자체들. 이번 시도가 어떤 성과를 낼지 각 지자체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저출산은 여러 문제들이 한데 얽혀 나타난 현상인데요. 2030 세대들은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들이 본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그리고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 기타 등등 다 합쳐봤을 때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늘어나서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딩크족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행복보다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서 출산을 기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애를 낳으면은 애 한 명당 1억씩 든다는데 그 돈을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사는 게 전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애도 낳을 필요도 굳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맡기고 맞벌이를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히 회사 쪽에서도 환영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기를 맡길 만한 환경도 만만치 않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대기를 걸어도 뭐 반년 기다려야 되거나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대기 기간이 너무 기니까는 직장을 다시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 못하고선 퇴사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혼을 한 남녀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기르게 되다 보면 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아이를 낳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망설여지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양육하고 기르는 과정에서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보통 이제 둘이서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문화를 쫓다 보니까 또 아이를 낳는 것에 또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지난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거제 지역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시도의원, 당원들과 함께 거제 장목면 농소해수욕장과 옥포동 덕포해수욕장을 찾아 낙동강에서 떠밀려온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거제 한 아파트 단지와 도로 등을 찾아 현장을 살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최대한 빨리 복구하고 이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도 고성군 비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22일 정 의원은 이상근 고성군수와 함께 삼산면 두포리 군령포 마을 도로 피해 지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초동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홍철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지난주 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31명의 의원이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선 국회의원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폭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 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무주택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현행 96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김 의원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세제 혜택 강화로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26일) 오후 2시 35분쯤 합천군 묘산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7개 동 가운데 5개 동을 태워 돼지 1,16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축사 1,700여 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소방은 조사팀을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10시 10분쯤 거제 칠천도 씨릉섬 인근 해상에서 60톤급 권현망 어선 A호와 1톤급 연안 복합어선 B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갑판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B호 선장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창원해경은 선박끼리 충돌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1년 동안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총 95건에 13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세자금 사기 대출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관계 허위 기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98명으로 피해 금액은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지역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 정의당 경남도당은 350만 인구수인 경남의 의대 정원은 76명에 불과하다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1시간 이내 접근 불가능한 취약 인구가 30%인 지역도 경남에서 8곳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방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 소멸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의당은 국회 공공의과학대학 및 공공의학 전문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경남도 교육청에 교권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6일 연 기자회견에서 경남도 교육청이 대대적인 교권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 교원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 2부는 지난해 9월 9일 거제에서 태어난 5일 된 아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재분석과 기지국 위치정보 추가 압수 등을 통해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사실혼 부부가 범행 전 유사한 영아 살해 사건들을 검색하고 범행 후 시체 유기 장소를 물색하며 이동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그림자 아기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